안녕하세요, 데이스토리입니다. 이번 WWDC에서 드디어 아이폰 OS인 iOS 12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발표 직후에 바로 개발자들을 위한 iOS 12 개발자용 베타 1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도 제 아이폰 10에 직접 설치를 해서 이제 약 이틀 정도 사용 중인데, 짧지만 한번 iOS 12에서 변경된 점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이게 특히 구형기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거는 아이폰 10이라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는데, 조금 나온 지 오래된 아이폰일 경우에는 더더욱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그레이드 하면 바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게 이 측정 앱입니다. AR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물체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바로 그런 앱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제 맥북이 15인치인데요 한번 재볼게요. 시작점을 플러스를 눌러서 해주고, 끝점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 거리가 측정이 되는데, 베타 버전이 끝나고 정식 버전이 될 때쯤에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리의 쇼컷 기능이라고 생겼는데요. 보시는 대로 요 쇼컷이라고 추가가 됐죠. 시리를 활용할 때 뭐 앨범 사진 앱에서 최근 사진 보기라든지 뭐 앨범 보기, 사파리에서 바로 네이버로 접속하는 요런 단계들을 단축키를 지정해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시리보다는 확실히 좀 더 편해진 기능이라서 평소에 시리를 잘 쓰지 않았던 분들도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네이버라고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리를 호출해서 네이버라고 말을 하기만 해도 사파리가 켜지고 바로 네이버로 접속하는 이런 기능을 한 번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래된 아이폰들은 무조건 최신 OS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최신 OS를 올렸을 때 더 느려질 수가 있어서 최신 OS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 반면에 이제 드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보면 요 자동 업데이트 온오프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꺼주면 자동 업데이트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센터에서 기존에는 알림, 같은 앱에서 온 알림들도 그냥 온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서 보여줬던 반면에 이제는 같은 앱에서 온 알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디테일하게 볼 거면은 터치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간략히 보기, 밑에 것도 이렇게 늘어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생겨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에 보면 이렇게 QR코드 카메라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단축키가 추가가 돼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 10에서는 애니모지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됐고, 이렇게 코알라, 호랑이, 유령,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요. 용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추가가 됐고, 자기 아바타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미모지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기존에 하나 간단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기존의 애니모지는 혓바닥 추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혓바닥 추적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혓바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모지도 마찬가지로 혓바닥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애니모지는 15초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했는데, 이제는 최대 30초까지 저장을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장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미모지, 애니모지를 페이스타임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페이스타임은 최대 32인까지 다자간 통화를 지원해서 활용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반길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멀티태스킹 부분입니다.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만 주면 삭제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iOS 11에서 12로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정말 편해졌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페이스 아이디 얼굴을 하나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대체 외모 설정이라는 옵션이 생겨서 다른 얼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할 때 잘 인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대체 외모 설정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주로 쓰는 분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인식을 해 놓으면 마스크를 쓰고도 언락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iOS 12 버전의 간단한 변경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개발자 베타 1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앱들 중에서는 안 되는 앱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앞으로 버전업이 몇 번 되지 않아도 곧 정식 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